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고부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작은 노력과 배려만으로도 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의 원인은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세대 간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기대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자신이 경험해온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새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기대가 부딪히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족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삶과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율적인 가정 생활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가 쌓이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표현 방식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지만 며느리는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려 할 때 시어머니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사 습관에 대해 조언을 할 때 며느리는 이를 단순한 간섭이 아닌 삶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방식이 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작은 배려와 인정의 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며느라, 너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같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고부간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삶의 경험이 많은 조언자로 존중한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때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 생활 습관의 불일치,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깁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어머니가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며느리가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간섭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가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껴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로 남아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긴장이 지속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 특히 남편이나 아이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감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 상황이라면 시어머니는 이를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조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갈등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되므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을 것입니다. 셋째, 작은 배려와 칭찬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며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혹은 며느라, 바쁜데도 애써줘서 고맙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과 행동들이 쌓이면 신뢰와 애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며느리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부 관계를 단순한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경험이 많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탕이 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따뜻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이끌어왔고 며느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고 존중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가정 운영 방식과 삶의 지혜를 며느리에게 공유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조언이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 후에도 자신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며느리와 아들 간의 유대가 깊어질수록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새로운 가정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기존 가족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며느리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단순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나 가사 습관을 지적할 때 며느리는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언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대화의 방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내 방식도 궁금하구나 라고 접근한다면 더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사 분담이 변화하면서 며느리는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시어머니가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구나. 내 방식도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며느리도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존중하고 그녀의 역할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조언을 받아들이듯 자신의 삶의 방식도 지켜나가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뒷받침된다면 갈등을 줄이고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갈등이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 생각은 어때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며느리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가 자신의 입장을 보다 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가사 방식이 다르게 느껴질 때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어떤 방식이 편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경험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라고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감정적인 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편안한 몸짓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무표정한 얼굴이나 냉랭한 태도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고부간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며느리가 어머니,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요즘은 이렇게도 해본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시어머니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며느라,
네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는 작은 칭찬 한마디만으로도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고부간의 갈등이 점차 줄어들고 더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배려와 인정의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때때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네가 가정을 잘 챙겨줘서 든든하구나. 저 같은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네가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한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가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걸 보면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하여 쉬도록 배려해 주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영양제를 챙겨드리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려가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나 육아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육아에 대해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또는 네가 있어서 가족들이 더욱 화목한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했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부간의 관계를 단순한 의무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같은 가족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고부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딸처럼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친밀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개성과 삶을 존중하며 지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꿈과 목표를 응원해준다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단순한 시댁 어른이 아닌 인생의 경험이 많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가정을 꾸려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조언을 단순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많은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가사나 육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시어머니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탕이 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가정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인정해주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분을 며느리가 존중한다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언제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며느라,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맙다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표현이지만 이러한 감사의 말이 지속되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또한 고부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나 명절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욱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의 집딸로 생각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려워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남편의 어머니로만 여기며 감정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벽을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주부가 되고 싶어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고부 관계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모이면 고부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복될수록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부간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했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효과적인 소통법을 찾았거나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보아요. 또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열린 마음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칭찬 한마디나 작은 배려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보이며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갈등이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고부 관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간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보다 따뜻한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